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근래 들어서 좀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또 뉴스를 통해서 이게 마운트 곡스 퍼드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란 거는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자, 이 마운트 곡스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한 순간대마다 이 발목을 잡아온 전형적이고 또 오래된 악재 소스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오늘은 이런 퍼드들이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진위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중요한 뉴스들과 가격 전망들 위주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은요, 근래 들어서는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는 범위가 꽤 넓었는데요. 굉장히 깊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떨어진 구간들을 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잘 방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각 수렴 패턴의 전체적인 흐름들도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깨지지 않고 중요한 구간들을 지지하고 올라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게 그려졌다라고 하는 거는 매수세들도 여전히 좀 힘을 내고 있다라는 신호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어떤 기술적인 분석들을 추가로 하면서요, 중요한 지지 구간들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강력한 악재나 호재 뉴스들은요, 기술적인 분석을 일시적으로 무효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우위에 있더라도 그런 아주 큰 소식들이 전해지면은 큰 폭의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운트 곡수 물량에 대한 소식들이 과거에 전해졌을 때는 훨씬 더 큰 가격의 변동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방어를 잘 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 가격은 2.3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은 방어를 좀 더 잘했습니다. 1.68%이고요. 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솔라나라든지 아발란체 같은 프로젝트들은 짙게 빨간색이 들어온 걸로 봐서 하락폭이 조금 더 깊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알트코인들은 어떤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제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요. 지금 51.74%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구간은 지금 10월 달에 상승 랠리를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 마지노선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또 떨어지면은 이런 구간들을 차례대로 밟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비트코인 ETF에 대한 호재 뉴스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반전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이 큰 등락을 경험을 했는데도 오히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두 계단 상승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먼저 파이어 차트 보시면은 가격대가 이렇게 많이 내려가면서 요 구간에서는 일시적으로 매도벽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매도벽은 지금 44.5K와 45K 부근에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44K와 그 하단에서도 어제보다 더 뚜렷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도세들의 어떤 저항 영역들이 더 많이 짙어지는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가격을 하락을 유발시킨 고래는요, 이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래들이 다 물량을 던져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갈색 고래도 조금 물량을 던져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들은 계속해서 물량들을 가장 큰 규모의 고래는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구간에 들어와서는 이제 빨간색 고래는 매입으로 전환을 했는데 보라색 고래는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내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어떤 가격 상승세를 저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구간부터는 이제 빨간색 고래와 보라색 고래가 다 물량을 좀 담고 있는 흐름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세들이 이어질지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각종 매체들에서 긴급 속보라고 해서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지금 마운트 곡스가 거의 10년 만에 지금 이 채권자들에게 상환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객들에게 공식적으로 배상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현금 분배가 대략 6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0억 달러 정도의 어떤 비트코인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한화로 환산을 하게 됐을 때는 7조 7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됐을 때는 시장을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뉴스들은요, 지금 코인텔레그래프에서 가장 많이 지금 속보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인텔레그래프는 최근에 이 ETF 가짜뉴스 사태를 일으킨 또 장본인이기도 하죠. 굉장히 이 시장에서 중요한 매체이면서 너무 빠르게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좀 여과 없이 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잘못된 기사들도 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그런 매체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아무튼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마운트 곡스의 어떤 채권 상환이 시작됐고 그 금액을 실제로 수령했다라는 제보가 지금 각종 레딧을 비롯한 SNS에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건 어떤 소문에 의한 겁니다. 이걸 직접 확인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받았다더라.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돈을 2번 받은 고객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운트 곡스가 그걸 확인하고 2번 받은 사람에게는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2번 받은 사람이 레딧에 글을 올리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왜 2번 받았는데 한 번을 뺏어가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좀 약간 소설 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채권 상환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스템 오류를 일으켰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뭔가 리얼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흐름들로 지금 분명히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그렇다고 이걸 무조건 가짜 뉴스야라고 무조건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정황상으로는 어쨌든 깨림직한 구석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온체인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마운트 곡스의 잔고는요,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여전히 13만 8천 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이 당시에 한번 지금 유출이 일어난 이후로는 계속해서 동일한 물량들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이 퍼드 뉴스를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어떤 중요한 순간대마다 퍼드 뉴스를 통해서 어떤 흐름을 갖다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퍼드 뉴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의 퍼드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새로운 악재 뉴스들이 계속해서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쏟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갖다가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외신들이 인도의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검토하면서 전면 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뭐 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 인도의 중앙은행이 이 암호화폐가 거시 경제적인 안정성을 위협한다. 신흥시장의 위험을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제도권을 편입해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별로 없다. 뭐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미국이 현물 ETF를 승인을 해줄까요?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거기다가 암호화폐는 기껏해야 도박 수단에 불과하다. 거의 뭐 10년 전 얘기를 지금 꺼내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용자 리스크, 자금 세탁, 그리고 테러 자금 등과 같은 이런 부분들에 다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거는 굉장히 전형적인 퍼즐 뉴스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것으로 만들어서 이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퍼즐 뉴스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채굴장들이 엄청난 규제에 직면해서 지금 아주 사활이 걸렸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퍼즐들이 연쇄적으로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이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뉴스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가격을 굉장히 잘 방어를 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지금 현물 ETF 시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도 지금 3차 수정안을 드디어 제출했습니다. SEC에서 29일까지 수정안을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투자사들이 다 제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어떤 GBTC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지금 할인율이 무려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5.62%이고요. 이 할인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가까워졌다라는 객관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죠. DCG 그룹의 회장입니다. 베리 실버트가 사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다가오는 시점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ETF 팀의 에릭 발추나스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회장을 교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새로운 시작들을 알리는 그런 포인트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펑자오가 바이낸스 CEO에서 이제 물러났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이 시장에서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죠. 이 베리 실버트가 내려가면서 뭔가 이 시장이 새로운 흐름으로 지금 재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늘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SEC의 전 인터넷 집행국장인데요. 존 리드 스타크라는 사람이 바로 지난달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암호화폐는 카드로 지은 집이고 불안정하고 가치가 없어. 그래서 ETF로 승인이 안 될 거다라고 바로 지난달에 주장을 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현재까지 보도된 이 SEC와 ETF 신청 업체의 회의 내용들을 종합해보고 이게 사실일 때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나쁜 얘기들만 했던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스탠스를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우기면 굉장히 좀 우스운 꼴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자, 그러면서도 마지막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는 게 뭐냐. 그러나 비트코인 현물 ETF로 월스트리트에서 또 다른 대규모 투자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아니, 현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이 사기랑 무슨 지금 상관이 있다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무논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가장 중앙화된 암호화폐 상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현물 ETF 출시 일정에 대해서 또 블룸버그 ETF 팀 에릭 발초나스가 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요, 승인이 난 이후에 뭐 45일 이후 혹은 2월 달에 아마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데 승인 직후에 아마 바로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승인이 되고 나면은 이제 어떤 수요들이 유입되는 어떤 속도들이 빠르게 좀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블록체인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만약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됐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을 것이냐. 401k, 미국의 기업들의 직원들의 연금 계좌죠. 이 401k의 암호화폐 투자 옵션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들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일부 금융사들은 비트코인 선물 ETF를 401k에 이미 포함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현물 ETF가 나오게 되면은 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한 형태가 되고 더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노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유입들이 아마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격 전망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펀딩 피가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지금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펀딩 피가 오른다는 것은 한쪽의 포지션으로 이제 더 많이 기운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수의 펀딩 피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롱 포지션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펀딩 피도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또 감소하는 추세로 가게 됐을 때는 가격에 또 하락을 동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상승의 추세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지만 가격의 변동성이라는 측면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번 달에 들어서 계속해서 이 삼각 수렴 패턴 안에서 지금 가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랫부분이 좀 더 하방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로 봤을 때 상승 삼각 수렴 패턴으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고 이 얘기는 이 끝자락에서 이 부분이 마감이 되는 순간에는 가격이 더 상승하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 펀딩 피를 고려를 했을 때 일단 상승 추세들이 더 우위에 있지만 이것들이 가격의 단기적인 변동을 흔들 수 있고 또 특히나 지금 퍼드 뉴스에서도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들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패턴상으로도 원형 바닥형 패턴에서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계속해서 지금 끊기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이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RSI도 주봉상으로는 과매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큰 흐름에서의 강세장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굉장히 방어를 잘 해내야 되고 이 구간 이후에 45K, 48K 그리고 52.1K까지 차례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패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제 50K 부근에서 도달하게 되면은
원형 바닥형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 이후에는 69K와 88.7K까지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현재 추세의 가격을 잘 방어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주봉 차트 기준으로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지지 구간은 바로 이 원형 바닥형 패턴의 요 부분을 잘 지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가게 되는 거는 이제 20일 지수이동 평균선, 요 가격대가 바로 이제 34K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까지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주봉 차트 기준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50 단순 이동 평균선인 28.5K까지도 하락할 어떤 가능성으로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1일봉 차트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여전히 이동평균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RSI 같은 경우는 과매수 구간 아니고요. 지금 양수 영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강세장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요, 요 구간까지 가격을 빠르게 지금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내지 못하면은 22MA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요 구간이 지금 41.3K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구간까지는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더 하락을 하게 됐을 때는 38K까지도 일봉 차트 기준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 네, 그런데 지금 가격대는 요 구간보다는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4시간 봉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4시간 차트로 봤을 때는 아주 평행한 채널에서 지금 계속해서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지금 지켜내야 되는 어떤 영역은 42.4K 요 구간을 잘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하락을 하게 됐을 때는 지금 요 구간까지 40.7K까지 지금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44.4K까지 도달해서 이 구간을 뚫고 이제 대세 상승장의 흐름으로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들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죠. 맥스 카이저가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상승으로 미뤄볼 때 4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만 달러는 한화로 했을 때는 5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네, 그리고 유명한 매크로 투자자이자 리얼비전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라울 파리라고 하는 굉장히 시장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에 재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 이더리움의 상승률이 내년에는 비트코인을 앞설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솔라나가 주목받았지만 이더리움도 그 가격 상승폭을 내년에는 따라잡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좀 중요한 얘기가 지금 현재 사이클은 2019년에서 2021년보다 2015년에서 2017년과 더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가 50% 폭락할 때니 그때 사라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는 우리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이렇게 조정을 기다리면서 그때 다 사야지라고 하는 전략들은 만약에 조정이 오지 않고 가버리거나 조정이 오더라도 현 시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만을 기다리면서 하는 그런 투자들은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 이제 더 추가를 하려다가 좀 뺀 장표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가격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매수 매도세가 너무나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유념을 해 주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또 퍼드 뉴스에 의해서 가격이 언제든지 또 하락할 수 있고 기술적 분석이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등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